요즘 한국 사람들 진짜 커피 없으면 못 살잖아요. 특히 서울은 세계에서 커피숍이 제일 많다고 하니까요. 근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커피 사랑의 시작이 사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에서 출발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역사의 뒷이야기, 그 숨겨진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공식 스토리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한 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고종 황제죠. 아관파천이라는 그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 한 나라의 왕이 처음으로 맛본 낯선 서양의 음료라니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또 로맨틱하게 들리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배우고 오랫동안 정설처럼 믿어왔던 한국 커피 역사의 공식적인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 공식적인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라면요. 역사의 기록 저편에 이보다 훨씬 더 이른 시작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자, 지금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을 훌쩍 거슬러 올라가서요. 19세기 중반 조선 땅에서 아주 비밀스럽게 활동했던 프랑스 선교사들에게 한번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자, 이 연대표가 오늘 우리가 탐험할 숨겨진 역사의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 흐름을 한번 짚어볼게요. 맨 처음 1837년 김대건 신부님이 마카오에 도착하면서 시작해서요. 1846년부터는 조선 땅에서 카톨릭이 잠시나마 좀 평온했던 시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여기 1860년과 61년 오늘 이야기의 핵심, 결정적인 단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66년 이 모든 걸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든 병인박해가 일어나죠. 이 큰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앞으로 이야기가 훨씬 더 재밌을 거예요. 이 시기에 조선의 프랑스 카톨릭 선교를 이끌던 중심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시메옹 프랑수와 베르네 주교라는 분입니다. 당시 혹독한 박해를 피해서 숨어 지내면서도 조용히 교세를 넓혀가고 있었죠. 그리고 바로 이 편지가 모든 걸 뒤집는 결정적인 증거, 이른바 스모킹 건입니다. 1860년에 베르네 주교가 직접 쓴 편지에 커피를 40리브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아주 명확하게 적혀 있어요. 무려 고종 황제가 커피를 마시기 35년 전의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바로 그 양이에요. 편지에 적힌 40리브르가 대체 어느 정도냐? 이걸 오늘날 단위로 바꿔보면요. 무려 20kg이나 됩니다. 20kg요. 여러분, 이게 혼자서 마실 수 있는 양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건 그냥 커피 맛 좀 봐야지 하는 수준이 아니라 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마셨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베르네 주교가 요청했던 다른 물건들을 보면 이게 더 확실해져요. 와인에 코냑에 흑설탕까지. 이 목록을 보면 낯선 조선 땅에서 어떻게든 자신들의 프랑스식 생활을 유지하려고 했던 선교사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지 않나요? 커피는 이들에게 그냥 음료가 아니라 고향의 문화 그 자체였던 거죠. 그리고 역사 기록을 보면요. 이 요청이 그냥 편지로만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커피를 포함한 이 모든 물품들이 1861년 봄에 비밀 경로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조선 땅에 들어왔다고 확인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죠. 1861년에 이미 조선에 커피가 있었다. 이건 이제 팩트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죠. 과연 누가 이 커피를 마셨을까요? 크게 두 가지 가설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김대건 신부님. 1837년에 마카오에서 유학했으니까 커피를 마셔봤을 가능성 굉장히 높죠. 하지만 이건 한국 밖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반면에 두 번째 가설은 바로 베르네 주교와 함께 살던 조선인 신자들입니다. 1861년에 바로 이 땅, 조선에서 커피를 마셨을 거라는 추측이죠. 아까 말씀드린 20kg이라는 엄청난 양을 생각해보면 이게 한국 땅에서 커피를 마신 최초의 한국인들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가설이 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흥미로운 역사가 있었는데 왜 수십 년 동안 완전히 잊혀졌을까요? 왜 우리는 고종 황제 이야기만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안타깝게도 아주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 때문입니다. 바로 1866년에 시작된 병인 박해입니다. 당시 서양 세력들이 막 밀려오던 상황에서 섭정이었던 흥선대원군은 나라의 문을 꽁꽁 닫으려고 했거든요. 그의 눈에 서양과 연결된 카톨릭은 아주 큰 위협으로 보였던 거죠. 결국 역사상 가장 잔혹한 탄압이 시작됐고 이 사건이 모든 걸 바꿔버렸습니다.
이 차트만 봐도 당시 상황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커피를 주문했던 바로 그 베르네 주교를 포함해서 조선에 있던 프랑스 선교사 12명 중에 9명이 처형당했고요. 조선인 신자는 무려 8천여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 박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곧바로 국제적인 군사 충돌로 이어졌어요. 살아남은 리델 신부가 극적으로 중국으로 탈출해서 이 학살 소식을 알렸고, 이에 분노한 프랑스가 함대를 이끌고 조선을 침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병인양요가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병인박해와 병인양요라는 이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조선 땅에 이제 막 조심스럽게 싹트기 시작했던 그 비밀스러운 커피 문화는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두 개의 끊어져 있던 시간선을 하나로 연결해서 한국 커피 역사의 전체 그림을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1861년에 선교사들이 가져온 비밀스러운 첫 번째 물결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박해로 끊겼고요. 그 후에 나라가 문을 열면서 1884년쯤 상류층 사이에서 두 번째 물결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1896년 고종 황제가 이 흐름의 왕실의 보증수표를 찍어주면서 대중화를 향한 세 번째 물결의 서막을 열게 된 거죠. 결국 고종 황제의 이야기가 최초는 아니었을지라도 여전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커피 사랑이 한 번 끊겼던 커피의 역사를 다시 이어주고 오늘날 우리 삶 깊숙이 파고든 국민 음료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기 때문이죠. 자, 다시 맨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이 커피 한 잔에 어쩌면 박해를 피해 숨어 지내던 한 프랑스 신부의 간절한 요청과 그와 함께 커피를 나눠 마셨을 이름 모를 조선인들의 숨겨진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새로운 관점을 생각하면서 마시는 커피는 아마 오늘따라 그 맛이 조금 다르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